포커스 차이나입니다. 미국과 중국, 과연 서방 주요 국가는 어느 나라에 더 의존하고 싶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요 매체 여론조사 회사가 이 내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약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앳드 브루트, 브루투스 너무하죠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태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좀 황당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하고 영국의 퍼블릭 펄스트라는 설문조사 전문 기관이 2월 6일부터 9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4개국 성인 약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냐?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더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답이 여태까지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온 것인 거죠.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 57%가 중국, 23%가 미국을, 독일은 40대 24, 프랑스는 34대 25, 영국은 42%가 중국, 그리고 34%가 미국에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이제 독특합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에 의존할 것이냐. 시진핑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과 현재 중국 중에서 의지를 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캐나다가 이제 가장 격차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의지하겠다라는 쪽의 답변이 57%였고요. 23%가 미국에 의존하겠다.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미국과 지금 캐나다는 인접국이고 누구보다도 가깝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 너무 캐나다에서 자존심 상하는,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하나의 미국의 주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캐나다 수상을 갖다가 미국의 주지사라고 막 비칭하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캐나다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어쩌면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도 중국에 의존하겠다가 40%, 미국에는 2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도 지금 오히려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요. 왜 이렇게 이제 독일이 중국을 오히려 선호하고 미국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20세기부터 여태까지 이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존한다고? 라는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것도 40%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유럽 국가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제2, 3위의 경제 강국이었던 나라이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권을 지닌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서구 유럽 국가들한테도 그만큼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이고, 서구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도 전통적으로 미국과 완전한 특수관계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국민들이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좀 나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융성할 것이냐, 국력이 진장될 것이냐, 어느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또한 기존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소 충격적인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51%가 중국, 그리고 33%가 미국, 캐나다는 49%가 중국, 35%가 미국, 프랑스는 48대 36, 그리고 영국은 45대 41%의 비중으로 중국이다 라는 것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4개국, 총 5개 나라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 4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10년 뒤에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아메리카 리스크, 즉 미국의 구조적인 위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다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분석 가능한데, 그것을 더 강하게 빠르게 쇠락시키는 것은 트럼프의 집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아까 질문에도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뒤에 미국이 주도할 것이냐, 중국이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주요 선진국 4기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65%가 그래도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고 29%만이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질문은 이랬습니다. 향후 10년 뒤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시민들은 65%가 미국이다. 29%의 미국인도 중국이 10년 뒤에는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폐악질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라는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학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치의 실패는 즉 국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으로 귀결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고 국제사를 온통 흔들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망성쇠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힘을 가진 강한 국가일수록 더 겸손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돌리게 하고 있는 미국의 자화자초, 미국의 자업자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화자초는 중국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까? 자화자차는 들어봐도 자화자초.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는 것인 거죠.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미국이 어떤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지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에 또 미치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커스 차이나였습니다.